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작년부터 10차례 인상 끝에 처음으로 동결을 결정한 건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나림 특파원 전해주세요. 네, 미국 연준이 현재의 기준금리 5에서 5.25%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해 작년 3월부터 15개월 동안 10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요. 이번에 금리를 유지하면서 그간의 긴축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점검해보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Considering how far and how fast we've moved, we judged it prudent to hold the target range steady to allow the committee to assess additional inform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monetary policy. 네, 이번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잇따라 발표된 수치들도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전날 발표된 5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적게 오른 데 이어 기준금리 발표 직전 나온 생산자 물가지수도 2년 반 만에 최소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 둔화 조짐이 확인된 만큼 그간 이어져 온 긴축 행보에서 금리 인상을 한번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다음에 또 인상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번 금리 동결로 긴축이 중단되는 건지 관심사였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거의 모든 연준 구성원이 올해 안에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early all committee participants view it as likely that some further rate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this year to bring inflation down to 2% over time. And I will have more to say about monetary policy after briefly reviewing economic developments.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 시작과 동시에 물가 안정은 연준의 책임이며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경제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작년 중반 이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긴 했지만 완전한 효과가 아직 느껴지진 않는다면서 목표치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통화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일시적으로 멈추긴 했지만 연준의 긴축 정책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네, 최근 미국에서 물가가 좀 진정되면서 연말쯤에는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연준은 아직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연준이 긴축을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건데 시장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연준이 공개한 올해 금리 전망치는 5.6%입니다. 지난 3월 전망치 5.1%에서 더 높아진 건데요. 현재 기준금리가 5에서 5.25%니까 올해 하반기에 최대 2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준위원 18명 가운데 절반이 올해 말 금리를 5.5에서 5.75%로 예상했고 6%까지 올라갈 거라고 본 위원도 있었습니다. 또한 파월 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연준 위원은 없었다고 못 박으면서 금리 인하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연준이 강력하게 추가 긴축 조치를 시사하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경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간신히 낙폭을 줄이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방림과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의 주가가 한꺼번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차이점은 있지만 지난 4월 8개 종목의 무더기 폭락 사태가 떠오르는데요. 금융당국은 급락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코스피 상장사인 종합섬유업체 방림. 장 초반 보합세를 유지하다 갑자기 떨어지더니 오전 11시 46분 결국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동일금속 역시 방림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다가 오전 11시 57분 하한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여 분 뒤에는 코스피 상장사 동일산업과 대한방직, 만호제강이 차례로 하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채 30분도 되지 않아 5개 종목이 가격 제한선까지 떨어진 겁니다. 해당 업체들도 폭락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저희도 좀 의아하긴 한데 저희가 하는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악재라는 좀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무더기 폭락 사태의 원인은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 4월
삼천리와 서울가스 등 8개 종목이 하한가로 내려앉은 SG증권발 폭락 사태가 떠오르는 상황. 다만 당시 하한가 종목들은 SG증권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온 것과 달리 이번엔 종목별로 매도 창구가 다양했고 SG 사태는 차액 결제 거래, 이른바 CFD 계좌에서 발생한 반대 매매로 매도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엔 CFD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증권사에서도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해당 종목들이 주가 조작에 연루된 이른바 작전주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정 주식 인터넷 카페가 작전 세력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5개 종목에 대해 거래를 정지했으며 금융당국은 이번에 이뤄진 거래 경위와 주가 조작 세력이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을 통해 생산한 언론 장악 문건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공개됐습니다. 당시 홍보수석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였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 지난 2010년 6월 선거를 앞둔 1월에 작성됐습니다. 당시 MBC의 선거기획단 인적 구성을 조사한 결과 좌편향 인물이 많아 왜곡 보도가 우려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과열 혼탁 선거가 우려되므로 경영진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강구로 건전보도 유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전보도가 뭡니까?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선거기획단의 인적 구성을 조사했고 건전매체와 보수단체들과 함께 좌편향 선거 보도를 견제해야 한다는 고려사항까지 적시됐습니다. 실무 책임자는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불법 파업 및 FTA 반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2월부터 본격적 왜곡, 비판 보도 양산이 전망된다고 쓰였습니다. 홍보수석실이 작성을 요청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걸로 나온 이 문건은 이후 민정수석과 홍보수석, 기획관리 비서관에게 배포됐습니다. 작성을 요청한 당시 홍보수석실에는 차기 방통위원장 내정이 유력한 이동관 특보가 홍보수석으로 있었습니다. 사찰로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저도 돌아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일주일, 2주일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언론에 탄압을 하는 그런 문건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조차 못하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 정부와 여당을 보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방통위원장에 상식적인 사람이 가서는 안 된다는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이 가서는 오히려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이동관 특보 같은 사람이 민주당은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에 이 특보는 부적합한 인사라며 내정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중국 정찰 풍선 갈등으로 연기됐던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4개월 만에 이뤄집니다. 미국 정부는 미중 사이 치열한 경쟁 속에 그에 맞는 치열한 외교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미국과 중국 정부가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건 처음이고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은 4년 8개월 만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이틀 동안 중국의 고위 관리들을 만나 미중 사이 경쟁이 충돌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한 소통 창구 유지의 중요성을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Engagements following the conversation between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Xi in Bali, where they agreed to keep channels open to, at a minimum, prevent miscalculation. 블링컨 장관이 시진핑 주석을 직접 예방할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미중 양자 문제는 물론 글로벌, 지역 문제를 두루 다룰 거라고 했습니다.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부터 세계 경제,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도 논의 대상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국무장관의 방중 소식을 공식 발표하는 것 말고 방중 결과에 대한 전망을 따로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핵심은 이번 방문이 미중 사이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일 뿐 두 나라가 대립하는 여러 현안에서 큰 진전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We're not going to Beijing with the intent of having some sort of breakthrough or transformation in the way that we deal with one another. We're coming to Beijing with a realistic, confident approach. 또 중국의 도발적 행동에 맞설 것이라면서도 치열한 경쟁에는 치열한 외교가 필요하고 지금이 바로 그 치열한 외교를 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